안녕하세요. 김떡상입니다. 증시 얘기를 해야 할까요?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미국장이 또다시 무너졌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 아침, 미국 선물 지수에 따라 우리 시장의 분위기는 결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바이든 후보 간의 격차가 좁혀지면서 오히려 대선 불확실성이 커진 모습입니다. 누군가가 큰 격차로 승리를 해버려야 차라리 불확실성이 해소될 가능성이 있지만 현재로서는 그럴 가능성이 작아 보이네요. 그리고 바이러스 문제로 유럽이 봉쇄되고 심지어 미국의 경제 봉쇄 가능성까지 제기되고 있으니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야 하는 상황이 되어 버렸습니다. 제가 구독자님들께 전하고 싶은 얘기는 이미 지난 영상을 통해 전달해 드렸습니다. 못 보신 분들은 꼭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정말 구독자님들께 한 번은 꼭 전하고 싶은 얘기를 했거든요. 지난 영상에서 제가 여러분의 계좌에 자리 잡고 있는 잡주나 못난이 주식을 교체할 기회로 삼자는 의견을 드렸더니 댓글로 손절을 해야 하냐고 물어보시는 분이 계셨어요. 수익 여부와 상관없는 의견이었습니다. 시장이 무너져서 모든 종목이 바닥권에 있을 때는 모든 종목이 동일한 선상에 있기 때문에 잡주나 못난이 주식들을 수익 여부와 상관없이 빠르게 반등을 해줄 종목으로 교체하자는 의견입니다. 좀 더 팁을 드리자면 종목 교체를 하더라도 되도록이면 같은 섹터의 대장주로 교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만약에 2차전지 소형주에 투자를 하고 계시다면 같은 섹터의 대장주로 옮겨가는 것이 좋다는 의견입니다. 되도록이면 시총 1조 이상이 되는 종목으로요. 만약에 2차전지 소형주를 다른 섹터로 교체를 해서 2차전지가 날아가면 멘탈이 제대로 털릴 수 있어요. 그러니 바닥권에서 종목 교체를 할 때는 같은 섹터의 대장주로 교체를 해야 시장이 반등할 때 더 빠르게 회복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답이 안 나오는 섹터의 종목이나 테마주를 보유한 경우도 장기적으로 끌고 갈 수 있는 섹터의 대장주로 교체하세요. 추천하고 싶은 섹터는 반도체 2차전지 자동차 친환경 섹터입니다. 핵심은 어차피 수익은 어려운 시장이니 모든 종목이 바닥권에 있을 때 더 길게 안전한 포트로 만들자는 겁니다. 여러분의 포트를 안전하게 만드는 작은 실천이 장기적으로 정말 큰 차이가 된다는 것을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정말 중요한 얘기입니다. 꼭 되새기세요. 저는 정말 구독자 여러분이 잘 되길 바랍니다. 저의 소원이에요. 정말 가식이 아닙니다. 제 능력이 부족해서 모든 것을 맞출 수 없다는 것이 죄송할 뿐이에요. 제 맘 아시죠? 그럼 빠르게 시작해 볼까요?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LG화학을 살펴보시죠. 6.14% 대폭락이 나왔습니다. 물적 분할이 확정이 되었죠? 뻔한 건데 왜 이리 빠졌을까요? 아무래도 물적 분할 확정이라는 이벤트가 발생했고 시장이 무너진 영향이 더해지면서 낙폭이 컸다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주요 매도 세력은 역시나 기관이었습니다. 좀 더 상세하게 살펴볼까요? 물적 분할에 반대한 연기금이 주요 매도 세력이었군요. 연기금이 말 안 듣는다고 삐졌군요. 어쩌죠? 외국인이 코스피에서 1조에 가까운 매도 물량을 던졌기 때문에 LG화학 외국인 매도가 잡힌 건 이상하진 않아요. 이 정도면 그동안의 매집 정도를 봤을 때 외국인이 턴다고 볼 수는 없죠. 외국인이 다시 매수 포지션을 유지한다면 이들은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직전까지 끌고 갈 전략일 수도 있어요. 어쨌든 연기금이 좀 진정을 해줘야 할 것 같군요. 코스피에서 대폭락장이 연출이 되었기 때문에 LG화학의 물적 분할 확정이 앞으로도 지속 하락의 요인으로 작용할지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시장이 안정이 되거나 반등이 되는 상황에서도 LG화학의 조정이 이어진다면 그 자체만으로도 부정적인 시그널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외국인이 또다시 구원투수 역할을 해줄지도 살펴봐야 할 중요한 요소입니다. 물적 분할은 따놓은 당상이었는데 다른 종목들이 멀쩡한 상태에서 LG화학만 마탱이가 갈까요? 이미 알려진 악재는 충격으로 작용하긴 어렵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의 대답을 기다려보는 것이 정확할 것 같습니다. LG화학은 여전히 과거와 같이 주력으로 들고 가기에는 여전히 어려워 보이네요. 지난 영상에서도 말씀드렸죠? LG화학은 거래량을 동반한 강한 상승이 나와준다면
바닥 탈출 신호가 될 수 있기 때문에 반등을 확인하고 매수를 하는 전략이 여전히 좋아 보입니다. 일봉 차트를 보시죠. 다시 역배열이 되었죠. 이제는 강하게 61선을 뚫어버리는 신호가 빠르게 나와줘야지만 긍정적으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쨌든 LG화학은 물적 분할을 통해 테슬라 투자 유치라는 카드와 나스닥이라는 카드를 기대해 볼 수 있다는 의견도 있죠. 하지만 확실한 것은 없으니 물적 분할 여파가 진정이 되기 전까진 여전히 비중 10% 이내로 가볍게 투자를 할 수밖에 없다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시장 상황이 안 좋으니 최악의 상황을 생각해 볼까요? 일단 빨간색으로 그은 선이 최근 두 번이나 반등이 나온 60만 원 초반 가격인데요. 이 라인이 깨지면 기본적으로 121선이 자리한 57만 원, 58만 원까지는 열리게 됩니다. LG화학은 LG에너지솔루션 상장 전까진 투자가 유효합니다. 그리고 중국의 CATL과 비교해도 말도 안 되게 저평가되어 있고 화학업황도 매우 좋기 때문에 충분히 베팅이 가능한 자리입니다. 최악의 상황에서는 가격 매력이 높아지기 때문에 베팅을 해도 되겠습니다. 최고 등급 멤버십 회원님들께 제가 매집하고 있는 종목에 대한 의견과 현황을 지속 공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이 무너졌어요. 조금은 곤란해졌지만 김떡상의 경험상 극복할 수 있는 전략이 있어 변경된 작전을 공유할 생각입니다. 궁금하시다면 멤버십 가입을 눌러주세요. 기아차 일봉 차트를 보시죠. 제가 기아차는 제발 주가가 내려오기만을 기다리라고 했죠? 제 기도를 들어준 것 같아요. 잘하면 21선 매수 기회도 나와줄 것 같은데요. 사실 21선이면 충분히 베팅도 가능하지만 시장 상황을 보며 추가 하락을 전제로 매수하는 것이 좋을 것 같죠? 결과적으로는 충분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펀더멘털을 지닌 기업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시장 상황에 따라 최대한 싸게 사는 노력은 중요해요. 기아차는 제가 요즘 너무 많이 얘기해서 그런지 크게 할 말이 없습니다. 유럽이 봉쇄되고 있어 또다시 글로벌 판매에는 타격이 있을 수도 있어요. 특히 미국이 봉쇄되면 정말 타격이 커질 거고요. 하지만 단기적인 리스크에 불과합니다. 최악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기아차도 베팅을 해도 됩니다. 현대차도 마찬가지고요. 지난 2분기 글로벌 팬데믹 상황에서도 내수만으로도 현대차와 기아차 대단했죠. 바이러스가 종식이 되면 엄청난 실적을 보게 될 겁니다. 최악의 상황에서 내년을 목표로 꼭 비중을 확대할 종목입니다. 그냥 수급 보시죠. 외국인이 엄청 팔았지만 기관의 수급이 유지되고 있으니 괜찮습니다. 코스피에서 외국인이 대량으로 매도했으니 당연한 수급입니다. 기아차는 시장 눈치 보며 재량껏 최대한 싸게 모아가 보시죠. 보유자는 물려도 홀딩합시다. 제가 자신있게 예측 하나 해볼까요? 어려운 시장에서 기아차를 잘 모아가신다면 내년에 저희 찐팬이 되실 거예요. 다음은 삼성 SDI를 살펴볼까요? 김떡상이 최근에 계속 밀고 있는 종목이었죠? 오늘 같은 폭락장에서 이 정도 상승이면 급등과 맞먹는 수준이에요. 한마디로 대단했습니다. 주봉을 보시죠. 지난 영상에서도 봤죠? 죽지 않겠다고 20주선을 지켜내려는 의지가 보인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제는 5주선까지 돌파했죠. 일봉 차트를 볼까요? 윗꼬리를 달긴 했지만 시장 영향을 받은 것이니 나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리고 결국엔 종가 기준으로 61선도 회복이 되었으니 모든 이평선 위로 올라왔습니다. 좋았네요. 시장만 진정이 된다면 추가 상승이 충분해 보입니다. 보는 김에 수급을 봐야겠죠? 와우, 기관이고 외국인이고 쓸어 담았군요. 존버. 요즘에 하도 돌바락제들이 많이 나와서 웬만하면 존버하라는 말 안 하려고 했는데 참을 수가 없었어요. 이제는 제가 존버하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돌발 악재가 없는 전제에서 하는 말이라고 들어주세요. 그래야 깔끔한 정리를 이어갈 수 있어요. 좋아 보이니까 일목까지 보시죠. 아, 아직 구름 안에 있군요. 하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시장 영향으로 추가 상승이 어려웠고 앞선 구름대가 얇기 때문에 구름이 돌파도 기대해 볼 만하겠습니다. 이 정도면 일목도 괜찮아요. 이 정도면 일단 보유자는 홀딩하는 것이 맞아 보이네요. 신규 매수는 시장이 안 좋으니
공격적으로 들이대기엔 어렵고 조정 구간에서 최대한 보수적으로 접근을 해보시죠. 삼성 SDI는 호재도 나왔죠. 30조 규모의 현대차 배터리 사업 수주에 뛰어들었는데요. 정황상 여러모로 삼성 SDI가 매우 유력해 보이네요. 30조짜리 사업이면 이거 잡으면 삼성 SDI는 엄청난 잭팟 수주가 되는 거네요. 좋습니다. 오랜만에 현대차 보시죠. 확실히 기아차랑 비교가 되죠. 중요한 61서 이탈해버렸네요. 현대차 오랜만에 주봉도 볼까요? 20주선이 좀 더 올라와 줘야겠군요. 일단은 좀 더 횡보 가능성이 있어 보여요. 월봉도 볼까요? 현대차 주가가 오르지 않기를 바라는 정의선 회장의 작전이 성공했군요. 강한 장기 저항으로 작용했던 120월선을 그렇게 힘들게 뚫어냈는데 쓸데없는 대규모 충당금으로 적자를 만들어내더니 결국 120월선이 깨져버렸네요. 이거 돌파하기 어려운 저항인데 어쩌죠? 수급도 보시죠. 한마디로 망입니다. 현대차는 빠른 반등만이 살 길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주 빠르게 반등이 나와주지 않는다면 당분간은 조정 가능성에 무게를 두는 것이 맞겠습니다. 하지만 현대차는 장기 투자자에게는 여전히 문제가 되지 않아요. 장기 투자자라면 차라리 추매할 수 있는 기회죠. 어쨌든 우리 채널은 주력 종목도 20% 이상 안 됩니다. 만약에 비중이 너무 높다면 상승하는 구간에서 털고 갖고 가세요. 그러면서 현금화도 하는 거예요. 현대차는 당장은 힘들겠지만 장기는 유효하다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현대차도 공포장이 온다면 최악의 상황을 고려해 봐야겠죠. 개인적으로 만약 15만 원대 가격을 주면 베팅이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물려도 버틸 수 있는 가격이라고 생각해요. 혹시 고점에 물려 계신 분이라면 당장의 시장에 굴하지 말고 길게 호흡을 하신다면 이상무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시장입니다. 이럴 때일수록 구독자님들께 더 많은 도움이 되어 드려야 한다는 의무감을 느끼고 있어요. 그래서 시장을 극복할 수 있는 명쾌한 전략 한 가지를 더 알려드리며 마무리하겠습니다. 불확실성이 큰 시장은 좋은 종목을 들고 돌파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감사합니다.